사기 없는 세상을 꿈꾸는 임채원 변호사입니다. 이번 강의는 보이스피싱 최신 수법 알아보기입니다. 일단 그 유형을 보겠습니다. 그 5가지 유형이 있는데요. 첫 번째가 기관 사칭형, 그 다음에 대출 빙자형, 세 번째가 지인 사칭형, 일명 메신저 피싱이라고 하는데요. 그 다음에 스미싱, 그 다음에 납치 빙자형, 그 인질형이죠. 5가지가 있고, 첫 번째 이제 그 수사기관이나 아니면 금융감독원 등 그 기관을 사칭하는 형태입니다. 최근에 한 사람이 당한 최대 피해 금액이 41억인 그 기관 사칭형 보이스피싱이 있었습니다. 당하신 분이 그 의사 선생님이었는데요. 어느 날 그 중앙지검 검사라고 하면서 전화가 왔습니다. 휴대폰 그 번호로 전화가 왔는데요. 뭐라 그러냐면 당신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그 사기 일당에 이용됐다. 그리고 지금 한 70명 정도가 지금 사기죄로 고소를 했고요. 당신한테 그 구속영장이 발부돼 있고 그렇다. 그래서 당신이 공범인지 아닌지 조사를 해야 되니까 앱을 깔아라. 그래가지고 이제 보내준 그 거기에 링크를 해서 앱을 깔았습니다. 그랬더니 그 앱으로 검사 신분증하고요, 구속영장 뭐 이런 것들이 왔습니다. 그러면서 의심스러우면은 한번 전화를 해봐라. 그래가지고 보내준 거기에 링크를 해가지고 전화를 했는데 진짜 금융감독원 직원도 나오고요. 그 여러 명이 이제 그 공범들이 일당들이 그게 사실인 걸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. 그 의사 선생님은 그걸 믿고 이제 시키는 대로 했는데요. 뭐라 그러냐면 이게 당신이 진짜 가담했는지 여부를 알기 위해서 일단 은행에서 돈을 대출받아서 보내라. 그래가지고 돈도 보내고요.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간 게 뭐 비트코인도 보내고 막 해가지고 토탈 대출까지 받아서 41억을 당했습니다. 근데 이분이 뭐를 몰랐냐 하면요. 2가지 크게 보면은 2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전화 가로채기 수법을 몰랐습니다. 그게 뭐냐 하면은 악성 앱이 휴대폰에 깔리면 피해자가 전화를 하거나 아니면 외부에서 그 휴대폰으로 전화가 오는 거를 이 범인들이 중간에 가로채서 그 실제인 것처럼 역할을 하는 거죠. 그렇게 하더라도 피해자는 그걸 모르고 하는 게 이제 전화 가로채기 수법이고요. 2번째는 뭐냐면은 공공기관은 절대로 개인 휴대폰으로 전화를 하지 않습니다. 이 사건에서도 보면은 그 범인들이 010으로 보냈습니다. 왜냐하면은 구속영장하고 검사 신분증을 보내야 되기 때문에요. 근데 이분은 이제 그걸 몰랐죠. 보통은 이제 공공기관인 경우는 이제 02라든지 03이라든지 유선 전화로 전화를 합니다. 재밌는 얘기로 제가 이제 그 재작년에 책을 썼는데요. 제 지인한테 책을 선물했더니 그 지인이 그 책을 열심히 보질 않았습니다. 대충 보다가 이제 지금 요거 010으로 전화하지 않는다. 요게 제가 소개를 해놨는데요. 그 부분이 이제 기억이 났다고 합니다. 어쨌든 간에 어느 휴일날 이 범인들이 전화를 했습니다. 서울중앙지검 자기가 아무개 검사인데 뭐 당신 계좌가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길래 딱 보니까 010으로 전화가 온 거예요. 그래서 제 책에서 그 읽은 그 부분이 생각이 나서 장난 전화 하지 말라고 야단쳤더니 전화를 끊었다고 합니다. 그것처럼 010으로 전화를 하지 않습니다. 그 다음에가 이제 보면은 또 하나가 검사는 신분증을 보내지 않죠. 근데 지금 아까 그 사건에서 검사가 자기 신분증 보냈다 그랬잖아요. 근데 거기에서도 이게 말이 안 되는 건데, 이제 그런 거를 이제 몰랐죠. 왜냐하면은 당신 앞으로 지금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그러니까 검사한테 전화 와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그러니까 벌써 이게 판단이 이제 마비가 된 그런 상황이죠. 그래서 그런 안타까운 사연이 있었고요. 그 다음에 2번째 유형이 이제 저금리 대출형 그래가지고 왜냐하면 기존 대출금이 높은데 그거를 저금리로 이제 갈아타는 이제 그것에 이제 고민하다가 제가 아는 교수분이 2천만 원 보이스피싱 당했습니다. 이 전화가 왔는데 이분이 그 거래하던 은행까지 다 정확히 얘기를 하니까 그 말이 진짜인 줄 알고 이제 그 사기를 당하신 분도 있고요. 굉장히 이런 유형 사건들은 되게 많은데요. 또 한 분이 이제 코로나 때인데 몇 년 전인데요. 은행에서 대출 받았는데 그걸 이제 저금리로 이제 캐피탈로 이제 갈아타게 해주겠다고 이제 그 대출 상담을 이렇게 하다가 그 말에 속아서 1,200만 원 그 사기 당하신 분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분이 그래도 나름대로 치밀하신 분이라서 그쪽에서 얘기하는 대로 이제 쭉 했는데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내 말이 의심스러우면은 그 해당 은행하고 금융감독원에 전화를 해봐라 그래가지고 알려준 대로 전화를 했더니 마찬가지로 이 그 상담 과정에서 앱을 깔아야 되거든요. 그 과정에서 이제 전화 가로채기 수법이 돼가지고 그 범인들
일이 일당이 알려준 그쪽으로 그 휴대폰으로 전화를 하는 바람에 그 연기에 속은 거죠. 그래서 그러니까 이 갈아타기를 하는 거는 그 대출 약관이 위반이랍니다. 그래서 미리 그렇지만은 현금으로 미리 갚으면은 그게 괜찮다 이러면서 사람을 보낼 테니까 그 사람한테 돈을 전달해라 이래가지고 그 말을 믿고 그쪽에서 알려준 장소로 이제 1,200만 원을 찾아서 갔습니다. 그래서 범인을 만나서 돈을 건네줬어요. 돈을 건네주고 나서 돌아서서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보이스피싱 당했다고 생각이 돼서요. 그래도 다행히 이제 거기 그 사람이 택시를 타고 갔는데 범인이 그 카드로 결제를 했습니다. 카드 그걸 알게 됐고요. 그 다음에 현장에 CCTV가 있어가지고 그 자동차 번호까지 확인해서 결국 범인은 잡았는데 그 이분이 이제 너무 자괴감이 들어가지고 그 여름날 가족들하고 여행 갔던 그 동해 바다에 가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셨습니다. 그래서 이 전화 가로채기 수법을 몰라서 그 당한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. 그래서 최근에 또 이런 저금리 대환대출형 사기가 많아가지고요. 2024년 금년 1월 16일 날 금융감독원에서 대환대출 보이스피싱 사기 소비자 경보 발령을 했습니다. 그래서 신속히 당했다고 생각되면은 지급정지 신청을 즉시 하고요. 그 다음에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 예방 시스템 인터넷에 들어가서 치면은 금융감독원 그 사이트로 들어갑니다. 그래서 인적사항을 넣게 되면은 바로 추가로 계좌 개설이 안 되거든요. 이제 그렇게 이제 하도록 했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이제 그 지인을 사칭하는 거죠. 뭐 우리가 사랑하는 딸이나 가족들을 이제 사칭해서 이제 휴대폰을 떨어뜨려서 액정이 나갔는데 급히 돈이 필요하다 그래서 돈을 보내달라고 하는 그런 사례가 많은데요. 한 2년 전인가요? 요 한 건으로, 요 하나 아이템으로 990억 사기를 당했습니다. 제가 몇 년 전에 그 최고위 과정에서 강의를 하는데요. 강의를 들으러 온 그 피해자분이 이걸 당했습니다. 그러면서 강의 시작하면서 들어왔다가 또 중간에 강의하는데 나갔다가 강의 끝날 때까지 1시간 동안 왔다 갔다 하더니 마지막에 밖에서 들어오더니 저보고 하는 얘기가 검사님 저 방금 보이스피싱 당했습니다. 뭡니까?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휴대폰에 지금 자기 딸이 떨어뜨려서 휴대폰 액정이 나갔다 그러면서 신분증을 찍어 보내랍니다. 그 찍어서 보내고 그다음에 신용카드 아무거나 앞뒤로 찍어서 보내라고 하길래 또 찍어서 보냈답니다. 그러고 나서 낌새가 이상해서 자기 딸한테 전화했더니 딸이 전화를 받아요. 그러면서 아빠 나 그런 문자 보낸 적이 없어. 그 놀래가지고 그제서야 그 신용카드 거래 정지를 시켰는데 그 사이에 360만 원짜리 그 카드 결제, 뭐 상품권 산다고 결제가 되면서 돈이 빠져나가 버렸습니다. 이런 일들이 지금도 저도 가끔씩 이런 문자를 받거든요. 이런 사건들이 비일비재합니다. 어떻게 하냐 하면은 첫 번째 신분증 사본을 가지고서 이걸 내 휴대폰을 해킹한다든지 뭐 아까처럼 전송을 받아서 어쨌든 신분증 사본을 가지고 휴대폰 알뜰폰을 개설을 합니다. 알뜰폰을 그 개설하기는 쉽거든요. 알뜰폰을 개설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통장을 또 개설합니다. 물론 이제 일반적인 경우는 다 은행에 가야 통장이 개설되지만 증권계좌라든지 이런 경우는 비대면으로 개설이 됩니다. 그래서 일단은 비대면으로 이제 통장 개설 신청을 하면은 금방 하나 만들었던 알뜰폰으로 연락이 오죠. 뭐 개인 인증도 해야 되고 뭐 그래서 어쨌든 그 폰을 만든 폰으로 이제 인증을 해가지고 이제 비대면으로 이제 통장을 개설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지금 새로 생긴 게 뭐냐면은 오픈 뱅킹. 그러니까 내가 계좌가 한 10개 있다 그러면 한쪽 계좌로 딴 계좌에 있는 돈을 다 그쪽으로 보내가지고 다 인출해 갈 수가 있습니다. 실제로 제가 지인이 그 신분증 탈취되는 바람에 자기 있는 통장에 있는 돈 다 털리고 그 다음에 어머니한테 용돈 드리기 위해서 별도로 개설한 통장까지 거기 있는 돈까지 다 털렸다고 한 2주 동안 고생을 무지하게 했다고 하는데요. 그런 분이 있었는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오픈 뱅킹을 통해서 다른 통장으로 해서 돈을 빼가거든요. 그래서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. 이제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신분증이 탈취됐을 때 첫 번째 해야 될 조치가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 예방 시스템. 그렇게 하면은 바로 이제 금융감독원 사이트로 들어갑니다. 그러면 이제 거기에 보면은 이름이라든지 주민등록번호, 휴대폰 번호 이런 걸 이제 입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. 그걸 개인정보를 등록을 하게 되면은 신규로 이제 계좌 개설이 더 이상 안 되고요. 그 다음에 카드도 신규 카드 발급이 일부 거래가 제한되고 그 다음에 오픈 뱅킹도 못하게 이렇게 막아집니다. 그러니까 일단은 바로 이제 저기 들어가서 하게 되면 일단은 새로 통장은 개설 안 되도록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해야 될 게 뭐냐면은 이제
계좌 정보 통합 관리 서비스 이렇게 또 입력을 하게 되면은 요거는 어디로 그게 가게 되겠냐면은 금융결제원 사이트로 가게 됩니다. 그러면은 현재 내 계좌의 그 통장이나 그 카드 정보가 전부 다 뜨거든요. 거기에 들어가면 내 계좌 한눈에, 내 카드 한눈에 이런 사이트가 있는데요. 거기에 보면은 하여튼 본인도 모르게 개설된 계좌나 대출이 있는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. 이제 그렇게 하면은 이제 화면이 이렇게 뜨게 되고요.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신분증으로 이제 그 휴대폰을 개설하게, 왜냐 한 사람당 그 휴대폰을 몇 개 개설할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과연 내 이름으로 휴대폰이 몇 개가 개설됐는지 그걸 이제 일단 확인을 해야 됩니다. 그래서 명의 도용 방지 서비스 이렇게 치게 되면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사이트로 들어가게 됩니다. 그러면 휴대폰 가입 현황을 조회하게 되고요. 그 다음에 몇 개가 개설됐는지 그리고 추가 휴대폰 개설을 제한할 수가 있습니다. 지금까지 보이스피싱 몇 가지 유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. 다음 강의 때는 이어서 또 유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